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나상 고니치와 반가. 자, 오늘은 일본어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와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일본어 시험 JPT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어 시험은 왜 봐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일본어 과외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특히 직장인 분들은 이제 과외를 신청해 놓고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일본어 능력 시험을 딱 신청을 하시면은 시험 수강료가 아까우셔서 집에서 한 번이라도 책을 펼쳐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모르는 게 생기셔서 전화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지껏 단 한 번도 궁금한 게 없으셔서 질문을 안 했던 분들이 일본어 시험을 보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아, 인간은 목표가 없으면은 나태해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학생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장인분들은 솔직히 회식이다, 야근이다 뭐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뭐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말이라던가 뭐 지하철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분명히 짬을 내면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죠. 왜냐?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어 능력 시험이나 일본어 시험을 신청을 하면은 수강료가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게 된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일본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말하기와 듣기뿐만이 아니라 읽기, 쓰기 등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일본어 공부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왜 하시죠?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를 보는데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또 일본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일본 가서 이제 인사라던가 뭐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일본인들이랑 직접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해보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언어라는 게 말하기만 해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가 않고 말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문법이라던가 이제 뭐 한자라던가 문장 읽기 쓰기 이런 게 돼야지 이제 말하기가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일본어 공부에는 문법, 한자, 독해, 정해 이 모든 게 다 접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시험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 시험을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얻어 더욱더 앞으로 진전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일본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본어 시험이라는 게 아마 탄생한 게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일본어 시험을 딱 처음에 자기가 봤어요. 나는 이제 일본어 쓰기 듣기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일본어 1급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격하겠지. 애니메이션 오타쿠들이 항상 그런 소리를 하죠.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떨어져요. 왜냐? 듣기하고 이제 듣기하고 이게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또 되는데 이게 과락이라는 게 존재해요. 과락. 청해만 해서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합격. 그렇기 때문에 듣기뿐만이 아니라 문법, 한자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미리 설명을 해버렸네요. 자, 아무튼
목표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얻어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N1을 합격했다고 해서 일본어를 마스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일본어를 공부해야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취업 준비생에 해당되겠죠? 일본어 관련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자격증이다. 자격증이 필요하답니다. 어디든 취업하려면은. 자, 마지막. 일본어 시험은 JLPT, JPT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목적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밑에서 이제 좀 나중에 세분화돼서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밑에서 한번 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합격한 일본어 자격증 사진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N1, N2라고 안 돼 있고 그냥 1급, 2급 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막 사진도 붙여 있고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400점 만점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180점 만점이고 아무튼 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 별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어를 과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어려웠나 그런 거를 제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시험을 봤어요. 매년 봤어요. 아마 매년.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JL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JLPT란 과연 무엇인가? 자, 일본에서 공식 인정한 일본어 능력 시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말이죠. JLPT와 JPT의 가장 차이점은 JLPT는 일본에서 만든 시험이에요. 일본에서 공식 기관이 인정을 하고 공식으로 만든 시험이 JLPT예요. 근데 JPT는 그냥 한국 시사 일본어에서 만든 자기네들끼리 만든 그냥 시험이죠.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 유학 또는 일본 취업에는 필수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본 대학을 들어가려고 이재유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를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N2 이상 그러니까 2급이나 1급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일본 그 대학 쪽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회사에 들어갈 때도 기본적으로 N1은 필수랍니다. 뭐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 자격증에는 점수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격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JLPT는 N1부터 M4로 나눠져 있으며, M4로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1급, 2급, 3급, 뭐 EQ, 뭐 NQ, 3Q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네가 돈을 더 벌고 싶은지 1급부터 4급으로 나눠놨어요, 얘네가. 4급은 제가 쳐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3급도 엄청 쉬웠거든요. 옛날에 제가 3급을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공부했거든요. 학원 가가지고. 근데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급 밑에 4급은 얼마나 레벨이 낮은 걸까요? 이건 제가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과목당 과락이 존재하며 전 세계 외국인을 상대로 점수를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채점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옛날에는 한 문제당 점수가 옆에 써져가지고 이제 그 점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테이지의 점수를 넘기면은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상대평가로 결정이 돼서 자기가 푼 문제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던가 뭐 미국,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시험을 풀었는데 자기는 되게 어려웠는데 남들이 쉬웠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틀렸어도 별로 점수가 깎이질 않아요. 반대로 자긴 되게 쉬웠는데 남들이 어려웠다. 그럼 그 문제를 틀리면 점수가 팍팍 깎이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옛날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게 280점 만점이 280점이 아니라 400점 만점에
30점만 맞으면 합격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해를 특히 못해가지고 청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청해가 100점이었던가 120점이었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10년도 전 일이죠. 맞아, 10년도 좀 지났구나. 그때 그랬었는데 청해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독해를 잘하니까 독해하고 문법 한자 이 세 과목만 다 합격해도 옛날에 합격이었어요. 280점 합격. 그리고 사람들이 청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은 과락도 있고 뭐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하나만 잘해서는 합격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저는 당연히 청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일본어 시험이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많으세요. 저는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로 바꾸니까 또 한두 문제 틀려도 만점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두 문제 틀리면은 그냥 그 틀린 점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점이 나올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3개월 뒤에 공지가 되며 시험 후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중국 형님들이 시험 답안과 시험 문제를 공개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참 지루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딱 보고 나서 결과가 3개월 뒤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답안도 공개가 안 되고 문제도 공개가 안 돼요. 근데 말이죠. 우리 지구상의 대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지구상에 가장 인구가 많은 종족 중국에서 뭐 중국 형님들이 그 문제를 유출시켜요, 항상. 항상 모든 시험에서 유출시켜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공개한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문제뿐만 공개한 게 아니라 이제 청해 문제까지 음성까지 녹음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쫙 뿌린답니다. 근데 답안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풀어가지고 이게 답안이다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각각 생각한과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이게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되게 좀 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볼 때 답을 몰래 적어 오셔야 돼요. 답을 대놓고 적어 오실 경우에는 이게 퇴실 조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이 수험표 이렇게 있으면 수험표를 접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좀 답을 적어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은 그 시험지를 보시면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딱 그 시험지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1교시 거고 이제 뒤에 이제 이쪽에 이제 2교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이 끝털이 이 쓰레기 같은 거, 이 쓰레기, 이 짜투리 이렇게 딱 자르시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쫙 일자로 만듭니다. 일자로 이걸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답안을 몰래 적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답을 적는데 바보같이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제 감독관이라던가 누가 채점하던 사람이 봐도 이게 답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게 적으셔야죠. 이게 군대 가면은 이게 모스부라고 이제 통신병들이 많이 이게 쓰거든요. 저도 통신병이었지만 물론 그런 거 해본 적도 저도 없지만 이제 전쟁 시에 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쓰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이게 우리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할 때 1번이면은 1번 점 하나 찍어 놓고 2번이면 자 2개 자 3번이면 삼성 이제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다 계속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자기만 알아보게 이게 딱 적어서 이제 몰래 가져오는 거죠. 몰래 가져와가지고 이제 중국 형님들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시험지 답안을 공개하면은 그걸 보고 맞춰봅니다. 근데 중국 형님들이 시험 문제를 바로 공개를 안 하고 좀 설레발을 치게 한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만 어떻게 또 문제를 또 가져오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뭐 10번부터 30번 문제 해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데 뭐 슈퍼스타 K처럼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간 이렇게 쫙 공개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개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맞아 이게 얘네가 내놓은 답이 답인지 아닌지 좀 알 수가 없다는 흠이 있어요.
만점 맞으면 물론 이런 거 걱정도 없겠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게 좀 한두 문제 차이가 좀 비묘하게 이제 뭐지 좀 미묘하게 틀린 애들이 이런 걸 많이 보죠. 근데 물론 저도 이거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시험 봤던 사람들한테 과외를 해주는데 이 문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한테 이 문제 어땠냐 하면서 이제 알려주겠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서 저도 많이 이걸 봤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나왔네요, 여러분.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지며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자, 1교시는 한자와 문법, 2교시는 1교시는 한자 문법 독해군요. 옛날에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지금 한꺼번에 다 봐요. 그리고 2교시는 정예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좀 시간이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아침에 봐가지고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다 끝나면은 한 10시에 시험을 보면은 오후 한 4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중간에 밥 먹는 시간 1시간에다가 쉬는 시간 15분씩에다가 듣기평가 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짧아졌고 아싸리 아예 뒤로 뺐대요.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뭐 6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걸로. 제가 최근에 아주 최근엔 제가 잘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아무튼 쉬는 시간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화장실이 되게 협소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남고 같은 경우는 여자 화장실이 교무실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말 난감하답니다. 이 줄이 교실까지 이어져 있어요. 남고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정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전날에 수분을 최대한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시험은 1년에 1분기와 2분기 단 2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험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시험 결과는 3개월 뒤에 나오니까 애매합니다, 참. 내가 일본어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 발표가 3개월 뒤에 나오는데 3개월 뒤에 일본어 능력 시험 다음 분기 시험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거를 신청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청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참 얘네가 또 머리를 잘 쓴 게 또 신청 접수 기간을 1차, 2차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1차에는 4만원이고 2차에는 4만 5천 뭐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1차에 한 애들은 이제 떨어진 걸 거의 확정됐거나 처음 본 사람들은 1차에 그냥 신청을 하겠는데 2차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됐나 안 됐나 합격 통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신청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에 신청을 해놓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1분기에 2분기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400점 만점이었을 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서 프리미엄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2번 정도면 뭐 그럭저럭 쏘쏘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을 한번 봅시다. 자격증 시험이므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눠지며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따로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다. 불합격 통지선 제공. 이게 물론 이제 뭐 정보 처리 기사처럼 뭐 이게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제가 위에서 자격증 사진. 이렇게 자격증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자기 실명 사진도 붙여져 있고 거기다 뭐 합격을 축하합니다. 뭐 이제 메시지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합격 축하합니다. 메시지는 아니고 시험 성적표하고 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지를 해줘요. 불합격자한테는 불합격 통지서라고 해가지고 후코가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 나눠주는 게 있답니다. 참 불합격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답니다. 1년에 한 번 볼 때는 내가 이 시험에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면은 정말 비참하답니다. 제가 비록 일본 학과를 나왔지만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일본 학과 들어가기 전이지만 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본어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일본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일본어 학과를 나왔는데 제 주변에 일본어 능력 시험 자격증 안 가진 애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학과를 나지만 일본어를 잘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단지 일본어 학과에 들어온 게 제2의 국어를 일본어로 뭐 해서 들어온 애들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본에 관심이 있거나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 온 애들은 많이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또 보죠.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합격자 조회가 가능하며 일본에서는 통지서 걸 때까지 결과를 할 수 없다. 참 웃깁니다. 옛날에 400점 만점이었을 땐 말이죠. 일본어 능력 시험을 이제 보고 돈을 한 10,000원인가 20,000원 더 내면은 합시험 결과를 일주일인가 2주 만에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근데 일본은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안 되지. 이게 다 아날로그예요. 시험 접수도 수동으로 이제 펜으로 써서 접수를 해야 되지. 참, 결과는 또 우편물로 알려주지. 허송, 뭐, 세월, 6개월? 6개월 걸렸나? 4개월 걸렸나? 통지서 엄청 넘게 보내줘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일본에서 시험 봤을 때. 아, 참, 그때가 참 답답하더군요. 일본이 뭐 이렇게 행정 처리가 늦은가? 한국 사람들은 시험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자축하고 뭐 다독여주고 뭐 그런 게 벌써 다 끝났는데 우리는 시험 결과가 발표되려면 아직도 2달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계속 시험 결과가 발표되길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시험 결과를 다 똑같은 날 동시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더 돈을 낸다고 해서 빨리 시험 결과를 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뭐 불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 시험 이제 수험표 뒷면이라던가 아니면 시험지 짜투리에다가 이제 답을 몰래 적어 오셔서 중국 형님들이 나온 그 문제지와 함께 맞춰보는 거죠. 그 방법이 가장 빨라요. 자, 마지막으로 자격증에 대한 공식 유효 기간은 없으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예, 공식적으로 이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한번 따면은 그냥 평생 가져가셔도 되고, 뭐 시험, 뭐 회사 제출할 때도 따로 뭐 이게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에 땄습니다. 뭐 이렇게 써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토익 그런 게처럼 유효 기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따면은 평생 자랑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JPT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JPT란 무엇인가? 한국 시사 일본어에서 만든 국내용 일본어 시험. 자, 이제 JLPT 말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JPT는 이제 토익이라고 솔직히 보시면 돼요. 점수도 이제 990점 만점에. 그리고 이거는 국내 취업할 때 필요한 시험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국내 취업할 때는, 여기도 제가 써놨죠? 국내 취업할 때는 이거를 거의 필수로 보셔야 돼요. 특히 공기업이라던가 대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사람인 포털 사이트나 뭐 자코리아 이런 데서 자격증, 뭐 이력서를 쓸 때 이제 자격증을 넣는데, 자격증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어 자격증 검색이 당연히 안 돼요. 정보 처리, 뭐 정보기술사 뭐 이런 거는 나와도. 그래서 그쪽에는 적을 공간이 없고, 그나마 이제 어학 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오는 게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게 나오는데, 일본어는 검색하면은 점수 적는단이 있는데, 뭐 JPT, 뭐 180점 이런 거 적을 수가 없고, JPT를 적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JLPT는 적을 공간이 없고, JPT만 적을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JPT를 따셔야 돼요. JPT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나 뭐 회사 들어가서 나중에 자랑할 땐 쓸 때가 있어도 취업을 하기 바로 전엔 JPT를 따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뭐 일본어로 취업하는 거하고 뭐 취업 방법, 뭐 그리고 일본 취업 뭐 에피소드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익과 마찬가지로 1점부터 990점까지가 있다. 예, 이게 토익을 기본적으로 카피한 시험이라서 990점 만점에 이것도 상대평가로 진행이 된답니다. 참, 이 점수가 근데 참 웃겨요, 웃겨. 이게 밑에 제가 좀 써놨으니까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시험은 한 달에 2번에서 시험이 있으며 접수일은 마감이 되면 특별 추가 접수도 진행되고 있다. 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게 토익과 똑같이 카피한 시험이라서 한 달에 1번 있는 날이 있고 2번 있는 날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처음에 1차로 신청을 하면은 수수료가 4만 원인가 되고 이제 특별 추가 신청 이게 무슨 광복절 특별 사면도 아니고 특별 추가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 추가 신청이 있는데 이게 한 5만 5천 원인가 비싸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4만 원대. 뭐 4만 원도 솔직히 좀 비싼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좀 요즘에는 일본어 공부를 할 필요도 못 느끼고 일본어 시험을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예, 이제 취업을 안 하니까. 자, 다음을 한번 봅시다.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져 있지 않고 95분 풀로 시험을 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까 JLPT는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 독해, 한자, 청해 이거를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본댔죠. 문법, 독해, 한자를 1교시, 2교시는 청해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거는 그냥 풀로 쭉 보는 거예요. 88 고속도로처럼 그냥 쫙 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배가 고프면 안 되죠. 밥은 필수로 먹어서 배를 좀 빵빵하게 해놓고 화장실은 95분 동안 안 갈 정도로 생각하고 무조건 갔다 오셔야 됩니다. 화장실. 화장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난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 시험 볼 때. 처음 시험 볼 때 몰랐는데 아이씨 시험지를 펼쳤는데 청해가 있는 거예요. 청해가 있길래 뭐 청해 시험지랑 같이 나눠지지 딱 보고 아 이게 풀로 시험 보는 거구나 하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뭐 하도 옛날 얘기지만 자 그리고 시험 점수가 JLPT N1인 120점 정도 수준이라면은 JPT로 환산하면 650 정도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참 JLPT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예, 별거 아닌 거 맞는 것 같아요. 막 이게 JPT가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이게 토익처럼 좀 시간이 타이트하고 예, 아무튼 시간이 많이 모자란답니다. 저도 시험 볼 때 좀 시간이 많이 모자랐던 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JLPT에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하도록 하므로 JPT는 요령 싸움이다. 이게 여기다가 제가 좀 짜투리를 써놨는데 여기 있죠? 시험 요령이 있는 N2 합격자는 요령이 없는 N1 합격자를 JPT 시험에서 이길 수도 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 과외한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된 신분들이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뭐다? 그래서 이 시험은 대체 뭐다? JPT는 요령 싸움이다. 요령이 어떤 요령이 있냐면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착하게 살면은 안 되는 나라예요. 뭐 주식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튼 제가 시험 볼 때 이제 1교시 시험을 딱 본단 말이에요. 1교시. 1교시 시험을 딱 보면 뭐예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본 검사를 하라고 해요. 파본. 잘못 프린트 된 게 있나 없나. 파본 검사. 저는 너무 정직했어요. 1교시에 딱 파본 검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시험지가 이렇게 쫙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잘못 프린트 된 게 있나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계속 넘겨보면서 진짜 파본 검사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파본 검사를 할 때부터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대놓고 풀면 안 되죠, 이거. 절대 대놓고 풀면 안 돼요, 여러분. 대놓고 풀면 안 되고 시험지에다가 아까 제가 모스 후보처럼 시험지 말고 이제 그 짜투리라던가 짜투리 그 시험지 찢어 놓은 데라던가 아니면 시험지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점으로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고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본 검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 독해 문제를 먼저 풀거든요. 왜냐면 한자나 이거는 금방 풀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듣기 평가할 때도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듣기 평가할 때도 이제
마이크 테스트 같이 그 음성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충분히 다 풀 수 있거든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반대예요. JLPT하고 JPT하고 반대예요. 청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나중에 봐요. 맞나? 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JPT는 요령 싸움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파본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청해 시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음성 테스트 한다고 할 때 그때 뭐 독해를 푼다거나 뭐 그런 짜잘한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만 터득하면은 시험 시간이 그렇게 모자르진 않아요. 이게 시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판 문제 다 찍었다는데 요령만 피우면 돼요. 우리나라는 진짜 요령 피우는 사람이 나중에 살아난답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상사 대하부하고 뭐 농땡이 치면서 있다가 뭐 일하는 척 하다가 퇴근하는 사람 뭐 그런 애들이 항상 길게 살고 오래 살아남아요. 보너스도 더 받고 그런 애들이 항상 우수직원상 볼 때 보너스 받고 있어. 야근이나 그런 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자, 아무튼 JLPT와 다르게 JPT는 요령 싸움이다. 자, 여기 또 나왔죠? 시험 문제 난이도는 N1에 비해서 무척이나 쉽다. 특히 독해는 N2 수준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너무나 쉽다. 예, 독해는 확실히 N1보다 훨씬 쉽죠. N1 독해는 이거 무슨 논설문도 아니고 일본이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국어 능력 평가. 일본어를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사지선답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엉뚱한 말이 안 써지고 다 비슷하게 써져 있고 우리나라 국어를 잘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N1 독해를 잘할 것 같아요. 전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본어 능력 시험 독해 공부할 때 국어를 먼저 공부했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JPT 독해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N2 정도 합격하신 분들은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독해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게 뭐다? 시간 부족. 시간 부족. 앞에서 다 풀다가 시간을 다 소요해 먹어서 독해가 남았는데 독해를 읽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타임아웃. 타임아웃. 맞죠? 영어로 타임아웃. 시간이 부족해서 타임아웃이 아니지. 타임오버지. 아무튼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못 풀어요. 사람들이 독해. 독해요. 정말 독하죠, 이놈. 독해를 못 푼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파본 검사나 그럴 때 독해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이런 꽁수를 이벤트에서 다 말해버리네. 이 시험에는 과락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채점이 된다. 별도의 자격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토익 같은 거기 때문에 시험 성적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따로 자격증 같은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점수가 990점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죠. 990점 딱 한 번인가 두 번 받아봤어요. 옛날 전성기 때. 지금 받으려면 못 받아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N1에 비해서 무척이나 쉽다. 이거 제가 방금 읽었죠. 자, 그 다음으로 너는, 이것도 내가 했죠. 이게 중요하네. 자, 시험 결과는 2주 안에 인터넷으로 통보가 되며 인터넷으로 파일 조회가 가능하고 점수표 출력이 가능하다. 참 편합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험을 딱 보고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2주 안에 결과도 다 알려주고 뭐 따로 우편물 배송도 없이 인터넷에 바로 출력해서 회사에다 딱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이제 뭐 토익 점수라던가 뭐 일본어 점수 이런 게 딱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할 때는 JPT 한국에서 취업할 때 무조건 JPT를 보세요. JPT. 근데 JLPT는 한번 좀 봐보는 게 중요해요. JLPT가 좀 기본적으로 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JLPT를 추천해드리고 많이 보니까 JPT 점수 물어보는 애들 있어요. 솔직히 주변에서 일본어 공부하는데 야 너 JLPT 자격증 있어? N1? 오, 꽤 공부하는데 이러지. 야 너 JPT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이걸 누가 보겠어요, 이거. 일본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시험의 유효기간은 토익과 마찬가지죠. 2년이면 2년이 지나면 갱신을 위해서 또 봐야 된다. 참 얘네가 돈을 벌고 싶어서 난리를 친답니다. JPT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JPT를 이제 제가 회사에서 점수를 내야 돼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죠. 전화일번호를 하면은 이제 이거를 한 대가로 일본어 JPT 점수를 따와야 되는데 이게 600점 이상을 맞아야 된대요. 600점. 600점은 근데 제가 못 받을 리가 없죠. 6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처음 시험을 봐서 그 다음번에 그 다음 연도나 아니면 그 다음번에 시험을 봤는데 50점 이상이 올라간다. 처음 시험 600점 이상에서 600점을 맞추고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650점이 됐다. 그럼 여기서 장학금이 지원이 돼요. 장학금.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950점을 받아봐요. 그럼 난 장학금을 못 받죠? 플러스 40점 해봤자 안 되고 900점 해봤자 두 번밖에 못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점수를 높게 받으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600점을 받아가지고 이거 얼마야? 50점씩 플러스 하면은 계속 50점씩 플러스 하면은 5, 4, 20 8번 장학금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8번.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려고 이제 시험 볼 때 내가 600점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일부러 시험을 틀리는 거야. 일부러. 아는 문제 틀린 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일부러 틀려야 돼. 일부러. 근데 일부러 틀린데 이거를 600점을 넘겨야 되겠고 또 점수가 또 너무 높으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아는 문제를 사사삭 일부러 틀려가지고 650점인가 679점인가 이렇게 한번 딱 맞아봤는데 야 이게 990점 받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각 문제당 몇 점인지를 모르니까 일부러 틀린 게 아는 문제 일부러 비껴나가봐요. 그게 더 힘들지. 아는 문제 제가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일부러 틀리려고 이상한 문제 고르는 게 이게 그 가장 제 기억에 남는 JPT 시험이에요. JPT 시험. 결국 장학금 탔어요 그때.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뭐 이런 것도 있나 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해도 언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저도 언어 공부는 요즘에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일본 매주 가서 쓰고 있죠. 계속 사용하고 일본어 안 잃어버려요 절대.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는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번에 또 제가 시간이 날 경우에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